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쿠아마린의 마린 PD입니다. 오늘은 수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물속에 살고 있는 풀 수초에 대해서 아쿠아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쿠아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초 어항을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좀 많이 봤어요. 전혀 모르다가 수초 어항을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초 어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수초어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초를 위해서 세팅을 해서 수초 생육에 좀 적합한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물속 안에 생육을 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잎까지 다 잠겨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생식물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고요. 그 위쪽 줄기나 잎가리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속에 안에 온전히 잠겨 있는 형태를 수초라고 보시면 돼요. 수초 어항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레이아웃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유리하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레이아웃을 하기 전에 어떤 컨셉을 잡을 건지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수초를 어떤 형태로 심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형이라든지 자재들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수초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전경, 중경, 후경으로 좀 나뉠 수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전경 같은 경우는 낮고 단디같이 퍼지는 형태의 수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경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5cm 정도 내외에서 이제 끝까지 생육할 수 있는 정도. 후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형태를 이제 후경이라고 봐요. 후경 같은 경우를 앞쪽에다 심게 되면 화면을 다 가리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중경을 뒤쪽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떤 돌이라든지 유목 사이에서 잘 안 보이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잘 구성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에 대한 소비에 따라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광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음성이라는 수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형태들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성이라고 하는 형태, 대표적인 거는 나나라든지 미크로소리움 아니면 모스 같은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빛이 더 적게 있어야지만 깔끔하게 생육할 수 있는 수초들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따라서도 빛을 강하게 줄 건지 약하게 줄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팅이 컨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빛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햇빛을 씌워도 되는 건가요? 햇빛을 씌워도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끼가 많이 생겨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명이 주는 광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끼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형광등이라든지 아니면 LED 램프라든지 이런 형태를 줘서 물속을 투과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햇볕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끼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초왕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 어류 사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만 거기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좀 생겨요. 첫 번째는 이제 바닥재겠죠. 일반 바닥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소일이라는 형태를 써요. 소일이라는 형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질에 대한 부분이죠. 일반 바닥재를 쓰시게 되면 중성보다 약간 높은 형태를 보편적으로 띠죠. 근데 수초는 특정 수질이 보통 6.5 내외에서 생육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소일이라는 형태를 쓰시게 되면 pH를 자꾸 산성화로 좀 떨어뜨려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양분들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닥재보다는 생육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과기 형태도 약간의 이제 선택권이 조금 더 축소가 됩니다. 일반 어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수초어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형태 그리고 불 속에 어떤 구조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수초를 싣다 보면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구조물이 크게 들어가면 레이아웃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것들은 외부 여과기를 제일 많이 권장을 하게 되고요. 외부 여과기를 쓰기가 좀 불편하신 경우에는 거리식 여과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조명이겠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이 자라려면 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고기로 따지면 먹이를 주는 형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명에 따라서도 이 편차가 좀 심하게 이제 발생이 돼요.
요즘 추세는 이제 RGB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추세예요. 그래서 3파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장 형태가 일반 조명보다는 조금 더 식물에 유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나온 것들은 이제 색감 조절이라든지 밝기 조절 그리고 타이머 기능들도 가미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조 사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몇 가지 형태로 주입을 할 수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고압 이탄이라고 보통 부르는 장치를 쓰게 됩니다. 단점은 큰 본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는 다른 형태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고가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순도는 제일 좋을 거고요. 제일 편리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병 형태가 있어요. 강병은 고압 2탄하고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케이지가 좀 작아요. 본배가 너무 이제 일괄적으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의 단점은 매번 상품을 사다가 이제 끼시면 되는데 본배보다는 유지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어항이 크지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저렴한 형태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자작이탄을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할 수 있어요. 막걸리처럼 발효를 시켜서 그 안에 나오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형태예요. 보통 저압으로 부르기 때문에 순도가 아까 고압 2탄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양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는 형태예요. 네 번째는 이제 전기형 알약 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발포정처럼 끌어올라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녹아가면서 발생시키는 형태도 있어요. 단점은 매일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넣어주셔서 뭐 광합성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양에 따른 것도 조금 더 불편하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꼭 필요한 건가요? 식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손님들 중에 와서 이탄 없이 기를 수 있는 수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손님도 있죠. 없이는 가능하지만 생육에는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속 안에도 어느 정도의 일정 이산화탄소 함량은 있죠. 근데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초 생육이라든지 뭐 광합성에는 훨씬 더 제약이 많겠죠. 그러면은 그 용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수초왕에 맞는 왕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꾸미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45 자반 수조 이상은 나오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시고요. 작은 수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초 정리를 내가 잘 못하거나 컨셉이 잘 안 되면 우거지는 형태들이 생겨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명은 얼마나 켜두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잘 이제 구성이 되고 사이클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시면 뭐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키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뭐 아무 때나 키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9시나 10시에 키셔서 5시, 6시 정도까지 키는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꺼줘야 되지만 뭐 관상의 시간에는 조금 더 켜주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꺼주는 형태. 네, 오늘은 수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수초왕을 기르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물고기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쿠아클래스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쿠아클래스의 마린 PD 아쿠아맨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